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이제 학교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야 하지만 비말 차단용도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체험 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했던 지난 2년을 허주희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 강원도에서 학생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2020년 4월 2일입니다. 이후 교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교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전례 없던 상황에 학생들은 수개월 동안 등교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했고 돌봄 공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침 등교를 할 때도 자가검진 앱에서 매일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학력 격차 문제로 등교 수업을 재개했지만 원격 수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도 이때부터 시작됐지만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학생과 교직원 전용 PCR 선별 검사소를 춘천과 원주, 강릉 거점 지역에 운영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키트도 학교에서 매주 나눠줬습니다. 2년 동안 발생한 강원도 학생 확진자는 전체 학생 수의 40%를 넘는 6만 6,700명. 다행히 최근 들어 확진세가 꺾이면서 지난달 4만 9천 명이던 학생 확진자는 이달에는 1만 4천 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다 맞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대로 수업을 그대로 잘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 활동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은 종료되고 매주 나눠주던 신속항원 검사 키트도 학교에서 필요할 때 자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KF80 이상을 권장했던 마스크는 비말 차단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학생 교직원 전용 선별 검사소도 오는 29일이면 운영이 끝납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 활동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추진합니다. 교회 체험 활동은 100명 미만으로 권장하되 체험 수업과 수학여행 등 모든 활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체험학습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전체 풀어나가는 분위기라서 하반기에는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앱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실 지정 좌석제와 체육관 동시 수업 등은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도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발생 2년 만에 발표된 일상회복 방안은 5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준비된 학교는 이달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매년 산비탈이나 옹벽 붕괴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아직도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 마리 산책로지 주택가 바로 밑으로 수직이 가깝게 치솟은 산비탈이 이어집니다. 산비탈 이곳저곳엔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른 키만한 커다란 돌덩이도 아슬아슬하게 박혀 있습니다. 낙석주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말 그대로 표시일 뿐. 떨어지는 바위를 막아주는 그물망이나 울타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어떤데 큰 바위가 굴러 내려와 있지만 누가 비올 때 장마질 때 거기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때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도 맥혔다 그러더라고. 그 돌 내려와가지고.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비탈을 올라가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 5명 높이의 비탈입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주택 바닥 콘크리트가 그대로 보입니다. 홍천강으로 이어지는 급경사지를 보수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홍천군의 조치는 방지망이 고작. 그것도 산책로 입구 일부 구간뿐입니다. 특히 이제 장마가 가까워 오는데 여기 장마에 이거 쓸리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개변을 갖다가 여기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망태를 갖다 친다든지. 취재진이 확인에 나서자 홍천군은 올해 안에 비탈 보수 공사를 진행해 낙석 등 위험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암단 지대로 돼 있거든요. 우기기 때가 되면 이제 낙석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이제 유형 구간이에요, 산책로. 올해 이제 그 국가 전 이제 유지보수 사업비를 이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면 보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지난달부터 강원도가 정비에 나선 급경사지 2,500여 곳에서도 빠졌습니다. 장마는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은 위태로운 산책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채납기 어선의 러시아 수역 조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업 쿼터 확보와 입어료 정책 등을 위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러시아 수역 입어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형 채납기 어선들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수역으로 떠납니다. 해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정부와의 어업 협상을 통해 조업 쿼터를 배정받으면 입어료를 내고 600km가 넘는 먼 거리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20척 안팎이 러시아 어장에 들어가 최근 4년간 2,375톤의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오징어 생산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징어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채납기 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금융 제재로 입어료 지급도 막힌 상태입니다. 조업 준비를 위해 대기 중인 어업인들은 러시아 수역 입어가 무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못 갈 것이다라고 이제 거기는 한 8, 90%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희미한 한 10%의 희망만 가지고 있는 거지. 기대는 그 크게는 안 가지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러시아와 어업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각종 제재로 쿼터 배정과 입어 조건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러시아랑 아직 협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협의 중인 상황이라서 결론이 났으면 드리는데.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이 무산된다면 오징어는 물론 명태와 대구 등 러시아에서 잡는 다른 수산물의 국내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들이 삭박식을 갖는 등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주변의 발달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황구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삭발에 나선 사람들. 이들은 모두 전국에서 모인 발달 장애인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구성원인 발달 장애인의 전생의 돌봄을 오로지 가정이 도맡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삭발식에 강원도에서는 30여 명이 참석해 이 중 3명이 함께 머리를 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의 그 어른들은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고 결국은 그런 정책, 그런 환경이 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립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낮 시간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돼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온종일 집에만 머무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엔 학교를 가고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며 낮 시간을 보내지만 성인의 경우 각종 지원이 끊겨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평생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학령기에 집중돼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기에도 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새로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한 해 평균 14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의 증가율로 보면 많은 분들이 장애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안내를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렵다,
힘들다란 말은 많지만 정작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6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이광재 의원 출마를 촉구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시장 군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지방선거의 강원도 승리를 위해 이광재 의원의 조속한 결단과 중앙당 지도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 의원이 나서 인구 3%의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달라며 조속한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오늘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토론회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선을 진행합니다.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도민 여론조사 50%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해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선출 방식이 단독 공천에서 경선으로 번복되며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 간 대결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예비 후보는 한국은행 본점을 춘천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한국은행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춘천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이 계획된 현 강원도청 부지를 제공해 도청 이전 비용도 최소화하고 강원도청 신축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 선거구 획정에 따라 기존 169석에서 174석으로 증원된 5석의 시군의원을 춘천에 2석, 원주에 2석, 강릉에 1석씩 각각 배정했습니다. 획정위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오는 29일까지 강원도의회 본회의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획정안에 따라 춘천과 원주, 강릉은 물론 태백과 속초, 평창군의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